네. 자, 오늘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더 크게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IBK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님 모시고 그 얘기 나눠봅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 2600 아래로 후퇴를 합니다.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지도 않고 무려 4천억 원 넘게 나가고 있는 시장. 하방 압력, 매크로 이슈로 봐야 되는 건가요? 지수 자체는 썩 재미있는 증시는 네. 아니었죠. 그보다 앞서서 앞 시간에 하신 박수원 어드벤처님 너무 씩씩하게 하셔갖고 내일은 저도 들어가서 카톡방에 노란 방에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저 옛날도 생각나고 너무 씩씩하게 하셔서 파이팅 있게 계속적으로 종목도 잘 추천해 주시길 응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멋있으십니다. 봐가지고요. 예. 네, 멋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자, 우리 시장은 뻔합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이 열심히 팔아대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시장 분위기에서 지금 우리 지수가 지금 반도체나 자동차가 끌고 갈 수 없는 외국인의 수급의 원동력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사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다,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가장 뼈아픈 사실 리스크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가장 취약한 나라예요. 여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받고 싶은 것이 맞죠. 안 그래도 너희들 감세하기 위해서 채권을 그러면 재정 운영하려면 채권을 더 찍어야 될 건데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져야 되고 무디스도 신용금 낮췄으니 금리 더 내나 이런 심리가 작용될 수밖에 없을 테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정상적인 사이클에서 나올 수 있는 조정이다. 이것이 어디까지 가는 선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사실 미국 증시 그동안 올라온 거 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템포 쉬는 거는 사실은 크게 걱정할 네. 자리는 아니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그럴 때 채권 금리에 우리나라는 어쨌든 지수 플레이에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 여기서 지수 방향성을 잡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들어왔었던 외국인의 미약하지만 꾸준했었던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은 양대 수급의 주체들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밤에 좀 불편한 이슈가 나왔어요. 불편하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과 한국이 관세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원화절상해라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재밌는 이야기죠. 관세를 맞을래? 아니면 너네가 환율을 적당히 낮춰서 대미 흑자를 줄일래? 이거를 스탠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봤었을 땐 약간 낮은 단계 원화 절상은 나쁘지도 않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국내 자국 생산이 아니라 이미 다 해외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관세율을 잘 조정해서 약간의 어느 정도는 원화 절상을 하는 스탠스로 협상이 마저 간다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는 추경을 내세우고 자체 내수 부양을 해야 될 때 인플레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될 수 있는 수입 물가는 낮아질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해법을 찾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저 원화 절상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썩 악재로만 해석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양한 변수 속에서 지금은 우리 지수적으로나 미국 시장으로 보나 한 템포 좀 쉬어갈 만한 자리이긴 했다라는 속에서 오히려 지금 시장의 조정을 기회로 좀 기다려볼 수 있을 만한 아직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을 만한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야 그럼 용인해줄 만하다의 이슈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개장 초부터 강력한 화제몰이 공시가 또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삼바의 인적 분할. 차장님, 주식 경력이 참 오래되셨기 때문에 이럴 때 늘 궁금해요. 보통 인적 분할 자체는 물적 분할에 대비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이면에 지배구조 얘기까지 껴서 들어가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일단 저희 핵심은 뭐예요? 지배구조 삼성그룹 예. 지배구조 얘기는 조금 과잉 오버했죠. 삼성물산이 아침에 뜰 때는 이건 좀 너무 아침 이렇게 뜨는 건 과잉이다 해서 손님들과 통화를 해서 일부 대응을 했는데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봅시다. 장기적으로는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진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어. 이거를 파악해낼 수 있는 이것을 알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점이 될 텐데 저는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시각인 거죠. 지금 분할하는 핵심 목적이 뭐냐면요. 이 이유를 잘 알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여기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이걸 분할하겠다는 명분이 뭐냐면
지금 위탁 생산을 하잖아, 바이오로직스가. 근데 에피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다른 회사에서 바이오 시밀러를 예를 들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다 위탁 생산을 맡겼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기법과 기술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이 바이오 에피스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 수주를 줄 때 불편하다는 거예요. 네. 이거 맞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수주를 못 그쵸. 받는 이유예요. 예. 이게 똑같은 이유거든요. 그래서 구분 짓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중에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사업을 빼낼 수 있느냐라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거는 차치해 두고 어쨌든 여기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남겨두고 에피스 홀딩스를 만들어서 그 밑에다 에피스를 갖다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오늘은 쭉 떴다가 밀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생물보안법과 관련돼서 미국이 중국의 우시바이오를 때리는 것에 대한 핵심 수혜주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도 좋아요. 글로벌 원탑입니다. CDMO는 글로벌 1등 기업이에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근데 아직은 아니지만 성장 날개. 바이오 시밀러는 개발해가지고 셀트리온과 같은 구조가 이제 바이오 에피스잖아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여기에 좋은 뉴스가 나와도 리포트가 나와도 시장에서는 이야기도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 밸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밸류를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바이오 에피스도 갖고 있게 되고 로직스도 맞아요. 갖고 있게 되죠. 65대 35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여기서 트레이딩으로 막 뭐가 맞네 틀리는 어떻게 든 이거보다는 저는 꾸준히 들고 갈 수 있을 만한 이것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속 홀드로 할 수 있을 만한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눠지게 아직까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현재 가치에 바이오 에피스의 순수 매력이 다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상 차장님 말씀 들어보면 삼성물산보다 쌈바를 더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뭐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삼성 지배 구조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복잡한데 예. 어쨌든 그 관계에 있었을 때 실제 액션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물산 가격이 낮아 있어야 되고 쌈바 가격이 올라 있어야 되는 것이 유리하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자고 이건 누구나 예, 예.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냥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뭐 마이너스까지 갈 일이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꾸준히 갖고 있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주사 전환이 진짜로 물산이 오를 만한가? 라는 이슈가 됐었을 때 현대차로부터 함께 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이제 현대 오토에버는 조금 그 뉘앙스가 맞아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인투셀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첫 신약 개발의 파트너사로 선택한 업체가 상장 모멘텀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또 지표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코로나 쪽이 오늘 또 강세를 보이게 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확실히 더 상승 탄력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재료에 있어서는 어떤 평가 주세요? 테마주가 필요했었던 시장에서 네네. 아주 정말로 활용이 네, 있는? 활용이 가능했었던 네. 그런 이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올해 감기를 3번 걸렸었는데 코로나가 아니었어요. 아무리 검사해도. 근데 제가 작년에 걸렸었는데 코로나를 걸렸었거든요. 코로나는 별로 안 아파요. 일반 감기가 훨씬 아픕니다. 아마 예. 다른 종류의 독감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일단.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약 처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돼서 지금 홍콩과 중국에서 이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고 여기에 지금 니파 바이러스까지 그쵸. 지금 생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치명률이 굉장히 높고 치료제가 없다라는 특징 때문에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이 주기적으로 새로운 질병이 등장할 주기도 사이클도 맞는 것 같아요. 2020년대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뭐 사스부터 시작해서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이런 바이러스들이 창전할 때 보면은 5년, 7년 사이클인데 지금 코로나가 2019년이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질병을 확산될지 모른다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고 안 그래도 돈을 찍고 싶어 했던 트럼프 입장에서 이거를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이 카드를 활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재료를 시장에서 똑같이 반응한 적은 거의 없었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테마적으로는 아주 맛깔나게 써먹을 수 있는 다양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마는 테마답게 하되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서는 조금 시장이 조금 불편할수록 이쪽은 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건강한 조정을 줄 수 있다고 했었을 때 이런 쪽은 더 부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테마로서의 대응은 가능한 섹터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며칠 됐잖아요. 매직까지 진행된 상황에서의 출발이라서 이제 종목 확산이 될 수 있느냐 진단에서는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녹십자, MS, 시젠 등이 있고요. 전통 코로나 관련주 진원생명과학, 신풍제약 이런 더 바이오메드, 과거 미코바이오메드죠. 엑세스바이오. 이제 진짜로 이게 이제 팬데믹까지 가느냐 그럴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마스크도 봐야 되겠죠. 마스크까지도 크린앤사이언스, 웰크론 50 오늘 거기까지 갈까라는 의심하는 정도로만 딱 올랐어요. 맞아요. 딱 그만큼만 오른 것 같습니다. 더 굳이 설명한다면 손소독제까지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통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 다 아실 테니까 그 테마와 관련된 주들 안에서는 테마적으로 써먹을 수 있을 만한 환경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테마 장세가 필요했던 구간에서 테마가 나타나 버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급몰이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 얻어봤습니다. 자, 차장님, 사실 예전에는요, 그 스마트 AI 안경, 네. 메타도 했고 애플도 했고 그 뉴스 나올 때마다 주가 탄력도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구글이 이번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반기지 않는 것 같아요, 왠지. 장이 빠져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쪽이 오히려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제조업체에서는 지금 소프트웨어 업체에서는 챗GPT라는 거 플러스 알파로 제가 지금 요즘 온통 제가 공부하고 있는 핵심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주식시장에 활용하는 공부법을 정말로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대단한 세상입니다, 지금. 정말로 대단한 세상이에요. 제 주변 사람들은 챗GPT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써먹는지를 몰라요. 이것을 내가 모르는 것을 답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할 일을 얘가 하게끔 만드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마다 매일 감탄을 금치 못하는 하루하루를 저는 요즘 지내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 서스 앞으로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좀 기다려주세요. 네. 그런데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그것을 활용한 디바이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끝이 자율주행차, 미래형 컨셉트카랑 휴머노이드 로봇이거든요. 그것이 끝에는 나중에 방산에 수용된다고 했었을 때 일반에서는 스마트 글라스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길을 걸어가면서 쓰면 위험하다. 길 걸어가지 않아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에서 쓸 수 있고 자리에 앉아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매력적인데 조금 오늘 주가가 장이 안 좋아서 조금 부진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의 성장 사이클에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 쪽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어요. 오늘도 일부 종목들은 마이마이라든가 일부 종목들은 오늘 좀 앞서서 치고 나가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오늘은 장이 안 빠져서 장이 안 좋아서 못 갔지. 지켜볼 만하다. 물론 저도 지금 마이마이의 차트도 나오는데 소프트웨어 쪽에 비중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도 충분히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종목을 소개해드리면 이렌텍이 예전에 전통 AR, VR, 스마트 글라스 하면은 이제 전통적으로 말이 나왔었죠. 이거 시제품 만들었었던 경험이 있었던 기업이 이렌텍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네. 새로 상장한 기업이 있습니다. K3i라고 AR, VR, 실감형 인터랙티브 콘텐츠. 이게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 K3i가. 그래서 의료나 교육 쪽 분야에서 XR, 이게 제작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강점이 있죠. 이 AR, VR이 이제 이 글래스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동훈 아나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AR/V 핵심 부부 칩을 생산해내는 기업이고요. 오토포커스 구동 칩을 만드는 기업이죠. 마지막으로는 라운텍. 이게 거의 일부에서는 대장격 종목이다라고 말하는데 미국 고객사와 이미 스마트 안경 출시한 기업입니다. 이미 협력해가지고 VR 핵심 부품을 생산한다라고 하니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장이 안 좋아서 못 간 거지 다음 차례에는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지금 적극적인 매수라기보다는 관심 종목의 한 자리에 포함시켜 놓을 만한 섹터군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관심 종목에 등장을 시켜놓고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3I는 최근에 또 움직인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추세가 또 살아있는 종목이기도 하네요.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이런 시장에서 어디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찾아보시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